48세 김모 씨는 요즘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느낌이 자주 든다고 합니다. 김 씨는 특별한 지병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왔는데요. 하지만 올 겨울 들어 소화불량 증상이 자주 심하게 나타나 식사를 거르게 되었고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봄철에 비해 평균적으로 1만 명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이렇게 겨울철에 더 자주,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소화불량. 오늘은 겨울철 불청객, 소화불량에 도움이 되는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왜 겨울철에 소화불량에 걸리기 쉬운지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의 위와 대장 운동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은 온도 변화에 민감합니다. 때문에 겨울철 실내와 외부의 큰 온도 차이가 신체에 부담을 주고 소화불량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은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생명에 가장 중요한 뇌와 심장에 우선적으로 혈액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량이 이전보다 줄어들어 소화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밖에도 식사 후에 곧바로 추운 날씨 속에 과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소화불량을 겪을 수 있습니다. 팔과 다리의 근육에 전달되는 혈액량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위장으로의 혈액순환이 줄어들어 오히려 일시적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겨울철 급격한 활동량의 감소로 인해 위장 기능의 활동성이 떨어지고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드는 것도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 속에는 몸속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장이 좋지 않으면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위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겨울철 소화불량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에 몸이 얼어있는 상태로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불량 증상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신 뒤 몸을 녹이고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소화기관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추위에 노출되더라도 몸이 적응하지만 평소 소화기능이 약한 사람이라면 오랫동안 추위에 노출된 후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몸을 충분히 녹인 후 천천히 음식을 먹고 되도록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위장 운동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위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되고 위의 활동성이 떨어지며 소화효소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고 안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소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식사를 마치고 20-30분 정도 쉬고 난 뒤 산책 등의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뒤에는 활동량이 더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에 평소 소화불량증을 자주 겪는 사람은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식물이 위로 들어가 머무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소화에 부담이 되는데요. 따라서 위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은 음식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멈추어 있는 시간이 긴 식품으로는 단단하고 씹기가 어려운 것, 지방이 많은 것, 볶거나 튀긴 음식이 있습니다. 돼지불고기, 장어구이, 튀김, 떡 등이 해당됩니다. 육류, 튀김처럼 지방이 많은 식품들은 위 운동 능력을 떨어뜨려 음식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는데요. 유제품도 지방 함량이 높아 비슷한 현상을 보입니다. 밀가루 음식도 위장에서 완전히 분해, 흡수되지 않고 소장에 남아 발효되면서 가스를 유발해 배를 더부룩하게 만듭니다. 위에서 소화시키는 시간이 짧은 음식은 식이섬유가 많고 부드러우며 끓이거나 찌거나 구운 요리 등인데요. 미역국, 반숙란, 시금치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위 운동을 활성화하고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는데요.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 쇼가올 성분은 중추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소화기관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다만 생강은 과하게 섭취하면 위액 과다 분비로 위 점막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요. 적당량을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검정콩도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검정콩에 함유된 식이섬유와 리놀산 성분은 위를 보호해주는데요. 특히 검정콩 껍질의 풍부한 글리시테인 성분은 위암 예방에 좋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콩은 소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인데요. 소장을 지나 대장까지 옮겨가면서 가스를 많이 만들기 쉽습니다. 때문에 위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소화가 쉬운 병아리콩, 검은콩 위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두부와 순두부처럼 콩을 가공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연근입니다. 연근 속 점성 물질인 뮤신은 위벽을 감싸 위산으로부터 위벽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연근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염증 완화 효과가 있어 위궤양이나 위 통증을 없애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흰살 생선은 부드럽게 소화돼 위 자극을 최소화해 주는데요. 풍부한 비타민 B1이 탄수화물을 분해해 에너지 생성을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위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특히 넙치와 가자미의 단백질은 위의 점막을 만드는 성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도 위장 건강에 참 좋은 식품입니다. 무는 위산 분비를 조절하고 위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데요. 또 무에는 몸속 포도당을 분해하는 아밀라제 효소가 풍부해 위의 소화 기능을 도와줍니다. 무에 함유된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은 염증을 줄여 위염, 위궤양 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참고로 소화가 안 될 때 탄산음료를 마시면 트림이 나와 속이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이런 느낌 때문에 탄산음료가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탄산음료는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괄약근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위산을 역류해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는데요. 또 탄산음료에 있는 설탕이 소화 과정에서 발효되면서 오히려 가스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소화장애가 심해져 구토나 통증이 있을 때는 병원을 방문해 진단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가벼운 증상의 경우에는 위를 자극하지 않는 식품을 선택해 조리한 식사를 알맞게 하는 것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위에 불편한 증상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는 율무, 참마, 양배추, 무즙, 대추차, 따뜻한 두부, 계피 등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죽을 먹으면 속이 개운하고 위가 튼튼해지며 소화액의 분비가 좋아 종일토록 몸이 상쾌하여 영양도 좋다. 쌀은 울벼보다도 늦게 익은 벼를 질게 끓여서 풀어지게 한 것을 먹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쌀 또한 소화불량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쌀은 소장에서 완전히 소화 흡수되기 때문에 가스를 적게 생성해 소화불량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위장에 불편감이 느껴지면 죽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죽은 위액을 묽어지게 하기 때문에 계속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르고 부드러운 밥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겨울철 불청객 소화불량을 이기고 위장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